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이러다가 경제 위기 오는 게 아니냐. 물론 윤 대통령은 우리 이제 경제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뭐 지도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춤하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니 우리가 1,300원대 이게 언제 본 겁니까? 근데 1,300원대가 마치 그냥 일상적인 환율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환율이 거의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네. 거의 지금 1,350원을 전후로 엊그제 또 대통령은 그 환율 이런 환율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됐어요. 도어스태핑 때 사실상의 어떤 뭐 구두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대통령 출근 시간에 네.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 장이 열리자마자 또 통화당국 쪽에서 또 개입도 사실상 구두 개입 구두 개입. 뿐만이 아니라 아마 추가로 또 개입을 했다는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나라든 환율 시장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네. 그 환율 시장에 있던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죠. 아 갑자기 어떤 거대한 쪽에서 막 돈을 몇백억씩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달러를 갖다가 다시 뭐 투기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 막 그거는 뭐 주시하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 얘기를 이제 한 그 건데. 환율을 막 방어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돈을 쓴다, 뭐 통화당국이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어떤 사인이 여러 가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로 대통령이든 통화당국의 말발이 전혀 이쪽 외환시장에 먹히지 않는다. 먹히지 않는다. 그런 이거 얘기가 나오고 큰일이네요. 있는 그렇죠. 그럼 이건 결국 해외에서 외국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이게 신뢰도 안 가고 좀 믿겨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이제 국가 신인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책의 그 신뢰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신뢰감이 떨어지거나 그 시장 참여자들 특히 뭐 주식시장이 됐든 채권 시장이 됐든 외환 시장이 됐든 그쪽에서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이상해 내지는 지금 현재 내놓는 정책이 현재 지금 한국 경제 내지는 뭐 그게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가계 부채 포함해서 네. 전반적인 어떤 그 뭐 무역 수지 적자 포함해서 이런 걸 대응하는 정부의 그 자세나 그 대응 방향이 좀 이상해 내지는 좀 위험해 내지는 이런 신호가 가면 네. 그 자체 곧바로 그게 이제 위기로 접어드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금융위기라는 것이 오고 그래서 경제위기라는 것이 오고 그래서 외환위기라는 게 오는 건데 근데 그 대응하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상해 내지는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라는 어떤 그 물음표를 찍는 순간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막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계속 환율이 계속 오른다는 것을 저번에 아까 저희가 이 금리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그 한국 금리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 역전돼 가지고 그 미국의 기준금리 높아지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외환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뭐 또 갑자기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네. 외환 보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4천억 불 이상의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과거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자본시장처럼 이렇게 많이 오픈된 나라도 없을 뿐더러 금방 그 어떤 불안감이나 그게 받쳐준 순간 네. 확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를 뭐 네. 사상 최대로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우리는 무역 흑자국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맞습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 이런 것도 작용했겠지만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적자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이것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외환 보유고의 핵심은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팔고 우리가 들어온 외환이 그렇죠.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수출에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네. 수입해서 들은 우리가 수입할 때 들은 그 외화 그것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무역 수지가
튼튼한 그래도 무역 수지 흑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고 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렇게 쭉 이어져 왔죠. 그런데 최근 지금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으나 뭐 네.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5월 이후로 5월에 계속 지금 무역 특히 대중무역 네. 중국 상대로 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어. 보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 저는. 맞아요. 그것도 예. 좀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그 우리나라 그렇지 모든 국민들이 막 무역 수지까지 뭐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방금 말씀 계속 이 환율과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환율이 지금 1,350원대 이것이 지금 13년 만에 계속 최고로 높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역 수지 아까 흑자 기조가 갑자기 지금 기업들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높아지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 수출에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패권으로 지금 한국이 딱 샌드위치 껴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현 정부 출범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저기 낸시 펠로우 그 하원 의장 와가지고 네. LG 저기 배터리 공장 거기 연구단지 보고 그 사이드는 계속 한국한테는 야 미국 따라서 우리 뭐 칩4 반도체 공장 포함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 그래서 삼성도 반도체 공장 투자하고 현대차도 거기다가 전기차 공장 진다고 또 선언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경제 때 얘기했잖아요. 점심 한번 먹는데 10조 원 들었다. 네. 100억 불 투자 그 발표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지법 내용이 뭐예요?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내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겠다. 물론 FTA 중국을 견제하기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FTA 자기 미국과 FTA 맺은 국가 그리고 특히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그 기준이 중국산의 어떤 배터리나 그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말라는 거가 핵심 껴 있는 거죠. 그걸 완전히 타격받는 것이 물론 모든 그게 적용이 되니까 한국계만 타격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네. 그냥 공장이 없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사실상 이것도 한미 FTA 어떤 위반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지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뒤통수 맞고 그리고 치포 반도체 동맹 계속 올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계속 얘기 나올 때 중국에서 계속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거 위험하다. 네. 중국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 출범했을 때 경제수석이 저기 나토 갈 때 비행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대중의 그걸 갖다가 줄여 나가야 된다. 대중 무역 수지 포함해 가지고 대중국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줄여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근데 그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쌓인 무역 적자가 벌써 8월 20일 기준으로 255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네. 외환위기 직전에 1996년 그때 외환위기 98년 97년이었잖아요. 그때 한 해 동안 쌓였던 적자가 206억 달러예요. 그거보다 크네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벌써 올 한 해 지금 8월 20일 기준 255억 달러. 야.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실상 지금 잘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이것이 만약에 그래서 외환 시장이나 이쪽 그 외국인들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괜찮나?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그동안의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 기조로 나름대로 그것이 그것도 경제의 버팀목 내지는 수출 대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이들 기업들이 굉장히 무역 수지 과정에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거나 위태롭다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돈을 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럼 더 환율은 더 오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네.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되나요? 그래서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물어봐서 제가 몇 분한테 이게 대책이 있답니까? 그냥 그 오프로 전제를 하면서 네. 지금 현 정부를 믿고 어떻게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 어떤 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네. 지금 그 경제팀이 추경 경제팀이 지금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말로 일부에서 말하는 경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요. 이 제2의 IMF라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그 미국조차도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서구 지금조차도 국가들조차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비싸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맞춰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네. 물가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막 10% 이상 뭐 오르고 그랬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6% 물가 상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거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과일 박스 10개가 48,000원 이상 느낀다는 그 정도라면 사실상 지금 현재 네. 실물 물가는 10% 이상 음.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지 않지만 네. 더더욱 우리는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많고 어. 그다음에 언젠가는 또 이 지금 부동산 시장까지 이게 지금 하락 추세에서 네. 자산 시장까지 언젠가 그 거품이 터지면 이거는 뭐 그냥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나마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정부 재정이 그걸 맞춰줘야 되는 좀 그러니까 받쳐줘야 되거든요.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런 것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국민들만 더 이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재정은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재정 건전성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긴축 되게 허리띠 졸라매고 공무원들 임금 깎겠다 그러고 올리지 않겠다 그러고 1%인가 1.7%인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올린다 그러고 공무원들 지금 사기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근데 최근에 또 뭐 경찰대 네. 거기 졸업식에 가서는 그쪽은 또 올리겠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또 공무원은 다른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게 공정이야 또 막 뭐라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재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올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재정을 또 나름대로 최대한 어떻게 좀 풀어가면서 네. 그 사회적 약자나 되게 그 지금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굉장히 그 나라들마다 다 똑같은 그 저희랑 비슷한 그 계층을 위한 지원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엊그제 대통령이 무슨 복지 이번에 또 수원 세모녀 네. 지금 돌아가신 분들 그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그 복지 제재 지금 복지는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어떻게 뭐 다이어트 하겠다는 재정 지출을 좀 더 다이어트 하겠다는 이유로 네. 지금 그걸 줄여나가 버리면 그러면 정말로 개인들 포함해 가지고 특히 상공인 중소 자영업자들 지금은 막 어떻게든 뭐 유예해주고 버틴다고 하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일부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자산 시장이 계속 폭락하고 하면 정말로 진짜 경제 위기는 금방 옵니다. 네.